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에스 진행의 유예빈입니다. 오늘은 김나령, 김채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6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은 그야말로 반도체 대형주가 이끈 불장의 한 달이었는데요. 분명 지수는 크게 올랐지만 그만큼 종목 간의 온도차도 벌어지면서 쏠림 현상이 뚜렷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장중 사상 처음으로 8,80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급등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오전에는 선물시장 과열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시장 열기가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오늘이죠. 1일 대만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행사와 함께 또 내일부터 열리는 아시아 최대 IT 행사인 컴퓨텍스 개막을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더불어 오는 6월 5일에 엔비디아 젠슨 황의 방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협력 기대가 커지면서 로봇과 피지컬 AI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결국 오늘 시장은 AI와 반도체, 또 IT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이 흐름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단연 스페이스X였습니다. IPO를 앞둔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펀드와 ETF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를 지분을 보유한 펀드와 ETF에는 지난해 12월 IPO 계획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약 14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펀드는 순자산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주가를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 출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 스페이스X가 상장도 하기 전이라는 점입니다.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 AI 사업 확장까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관련 상품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데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IPO 기대감이 글로벌 ETF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기대감만 따라가기보다 상품 구조와 변동성 위험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의 AI 칩 우회 확보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블랙웰 같은 미국산 최신 AI 칩은 중국 본토로 직접 수출이 금지돼 있었지만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 있는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해 칩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상무부는 첨단 AI 칩 라이센스 규정을 중국 본토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설립된 중국 기업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활용해 규제를 피해가던 통로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측은 그동안 규정 공백으로 최신 AI 칩이 얼마나 중국 기업 쪽으로 넘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인 H200 역시 중국 내 자체 규제에 막히면서 중국의 첨단 AI 칩 확보는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중 AI 패권 경쟁이 단순한 수출 통제를 넘어 해외 법인이나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중국 AI 칩 규제 강화와 함께 또 이란과의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당분간 더욱더 민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만나봐야겠죠? 김채연 아나운서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AI 반도체 관련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며 코스피 상승 흐름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증가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투자 심리 역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기 과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업종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가상자산 시장 역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비트코인 역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 확대 기대와 글로벌 유동성 전망이 비트코인 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알트코인 역시 동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미국 물가지표 등 주요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정성껏 키워낸 전남의 농수산식품이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먹거리의 새로운 도전, 일본 시장 공략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현지 홈쇼핑 및 물류 전문 기업과 손잡고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홈쇼핑 전문 기업 포티포, 물류 유통기업 노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일본 내 안정적인 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홈쇼핑 기업인 포티포는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판매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전담해 일본 안방극장에 전남의 먹거리를 소개합니다. 물류기업인 노아는 게이오, 도쿄백화점 등 일본 주요 유통망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상품 수입과 통관, 배송은 물론 고객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전남 농수산식품이 일본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TV홈쇼핑 입점 확대와 B2B 수출판로 다변화를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농어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전남의 우수한 먹거리가 일본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결국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함께 이제 일본 시장 공략이 좀 더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국내 증시는 AI 반도체 중심의 상승 흐름과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난 모습인데요. 특히 이번 달 17일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당분간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6월 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3% 넘게 급등하며 8,700선 후반까지 올라섰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일부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며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장 내 업종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는데요. 오늘 증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12.23포인트, 3.68% 오른 8,788.3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빠르게 상승폭을 키웠고 오전 중에는 8,8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폭을 소폭 반납했지만 장 마감까지 강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4.77포인트, 2.3% 내린 1050.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상승을 시도하며 1070선을 웃돌기도 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확대되며 하락 전환했고요. 오후에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며 결국 1050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2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개인도 소폭 순매수에 나선 반면 외국인은 2조 9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천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기관과 개인은 나란히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기관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로 집중되는 반면 외국인 자금은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시장별 수급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급등하며 34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후 역시 13%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현대차도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역시 5% 이상 오르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삼성전기와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나란히 하락했고 주성엔지니어링과 팝트론도 7%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과 삼천당제약 역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2% 넘게 급등했고 HLB도 9% 이상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강세와 성장주 중심의 약세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급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의 부진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분간 시장의 관심이 대형 반도체주와 주요 기술주에 집중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바로 기관 매수세인데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오늘 2조 원 넘는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던 반면 외국인들이 장기간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다소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장 지수 상승이라는 반가운 소식 뒤에는 수급 쏠림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김나령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웨이퍼 로봇 기업 인수 소식에 강세를 보인 종목이죠. 바로 펜텍 소식입니다. 오늘 펜텍은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몰리며 상한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 TIS 지분 100% 인수 소식으로 강세 배경이 있었는데요. TIS는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정밀하게 옮기는 웨이퍼 트랜스퍼 로봇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TIS는 이번 인수를 통해 펜텍은 기존 자동화 장비 역량에 정밀 로봇 기술을 더하며 반도체 분류 자동화 장비 사업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AI 반도체와 HBM 수요 확대로 첨단 패키지 공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펜텍이 차세대 유리 기판용 자동화 장비 시장 진출 기반까지 마련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공정이 더 정밀해질수록 웨이퍼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옮기는 자동화 기술의 가치가 커지는데 펜텍이 이번 인수로 그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펜텍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펜텍은 장 초반 빠르게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은 뒤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장 후반에도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펜텍은 전거래일 대비 29.95% 급등한 1,397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펜텍 알아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무려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장중 한때는 35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상승의 핵심 배경에는 차세대 AI 메모리, HBM 기술 경쟁력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BM4E는 기존 제품보다 속도와 용량이 모두 개선된 차세대 메모리인데요. AI 서버와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에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생산 구조 역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술력과 공급 시점에서의 우위 기대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만큼 향후 고객사 인증과 또 실제 공급 계약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LG전자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GTC 타이베이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방문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첫 공식 회동을 가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LG그룹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그중에서도 LG전자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인마켓과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LG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 물론 LG AI 연구원과 LG 이노텍, LG 유플러스 등 계열사 전반으로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이미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을 활용해서 피지컬 AI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젠슨 황 CEO의 딸인 메디슨 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이미 200% 넘게 상승했음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났습니다. 그럼 오늘 LG전자 차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개장가 29만 9천 원, 장중 최고가 38만 500원, 장중 최저가 29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종가는 전날 대비 29.86% 오른 38만 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김하일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AI와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생태계 협력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LG전자와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간 협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상한가를 기록한 두 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소식과 함께 AI 로봇 분야 협력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젠슨 황 CEO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회동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전과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LG전자의 다양한 사업 분야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전략과 맞물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안착했고 결국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대표 협동 로봇 기업인데요. 오늘 AI 로봇 관련 기대감이 집중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사업 확대와 국내 기업 협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로봇주 전반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플랫폼 사업이 엔비디아의 AI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가는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고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 소식이 AI와 로봇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하루였습니다. LG전자는 AI 생태계 협력 기대감에,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향후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간 협력 논의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AI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원호식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흐름을 쉽게 풀어보는 투자 리포트입니다.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만큼이나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 산업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변압기와 차단기 같은 전력기기를 생산하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 확대와 맞물리며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리포트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발전소와 산업 현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변압기와 차단기, 배전반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제어하는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HD 현대 일렉트릭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이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노후 전력망 고체와 데이터 센터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압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며 성장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실적 흐름 역시 긍정적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최근 몇 년 동안 북미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와 고수익 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압 변압기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역시 개선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수주 잔고입니다. 전력 인프라 시장은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간 공급이 이어지는 구조인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꾸준히 대형 수주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AI 산업 성장과 전력망 투자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 성장 가능성 역시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대형 전력기기 기업들도 AI 시대를 맞아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글로벌 경기 흐름 역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전력기기 산업은 구리와 철강 같은 원자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가 관리 능력 역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은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북미 시장 중심의 전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에너지 시장 확대는 앞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HD 현대 일렉트릭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해지고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경쟁은 반도체만의 경쟁이 아니라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의 경제로 확대되고 있는 셈인데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력 인프라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예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더위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비는 밤 사이에 남해안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 곳곳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 80mm 이상,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에도 20에서 6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해상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제주와 남해 먼 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9도, 대전 19도, 청주, 대구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전 31도, 대구 28도, 청주 31도, 1도 등 내륙 곳곳에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볕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한낮 시간대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그친 뒤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까지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리영 아나운서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코스피 삼성전자를 날개를 삼아 8,800선까지 날아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채연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장 9,000픽 카운트다운이라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9,000피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의 힘찬 도약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